대표님, 네. 대표님은 신부의 동의하에 신부의 페이스북이라든가 잔로라든가 그런 SNS 점검을 하시잖아요. 네. 거기 관련된 뭐 소개할 만한 사례가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저희 업체 어떤 그 손님이 아니고 최근에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 저한테 상담을 온 케이스가 좀 몇 건 있어요. 이제 거기에 대부분이 이제 특이한 게 뭐냐 하면은 신부가 처음에부터 페이스북 계정을 이제 신랑이 연결을 하자고 하니까 연결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계정을 한 개 줬는데 보니까 계정을 새로 만든 계정이야. 아, 새로. 예. 그건 뭐냐면은 자기 본 계정을 안 준다는 거는 신부에 뭔가 의심스러운 게 있다는 거죠. 숨길 게 예. 있으니까.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하는 말이 자기 계정이 해킹당해서 폭파됐어요. 뭐 어쨌어요. 이런 핑계를 대잖아요. 그러면 그 핑계를 대는 여성분들은 무조건 이 신랑한테 자기 그걸 숨기는 거예요. 응? 그런 여성들은 저는 무조건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랑분들은 그걸 또 이렇게 받아가지고 연결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계정에서 막 다른 계정 막 이렇게 연결돼 들어가잖아요. 예. 들어가다 보니까 본 계정을 찾아버린 거예요. 응? 찾으면은 얼마 전에 우리가 저한테 서류를 해달라고 한 신랑분이 있었는데 이 신랑분은 제가 신부가 진짜 문제가 있으니까 하지 마라 말긴다가 그래도 끝까지 해달라고 해서 한국 혼인신고를 하고 베트남에 비자 관계 때문에 신랑분이 들어왔다가 오자마자 바로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이혼소송을 하는 분이죠. 그분이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신부 계정을 연결해서 나보니까 남자하고 찍은 막 두 사람이 찍은 사진이 막 안에 막 티 나오는 거예요. 전에 내가 하지 마라 할 때는 그 말 안 듣다가 그걸 자기 실무 딱 눈으로 보니까 전부 이 신부가 다 거짓말을 했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들이 신랑분한테 페이스북 계정을 연결 안 해준다든지 뭔가 이렇게 할 때는 무조건 의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가부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 인권 침해니 뭐 이런 거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근데 대표님은 지금 신부 동의하에 진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중점적으로 보는 이유가 뭡니까? 페이스북을. 이 신부가 과연 결혼의 목적이 뭔지. 진짜 베트남 제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결혼을 하려고 하는 여성 100명 중에 진짜 결혼을 해도 될 만한 신부들은 10% 15%밖에 안 된다. 그 소리는 뭐냐? 너무나 많은 신부들 중에서 진짜 뭐 날라리처럼 노라는 신부들도 있고 별별 신부들이 많아요. 심지어 현재 애인하고 있으면서 남자친구가 있으면서 한국에 가면 돈 잘 번다는 생각에서 막 결혼하려고 나오는 신부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제대로 결혼을 하려고 하는 신부인지를 찾는 것. 그러면은 자, 이 신부가 과거에 남자친구가 있었고 있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어? 그렇다 보면 그런 계정에 옛날에 쉽게 말해서 3년 전에 뭐 남자하고 찍은 사진이 있다. 그러면 신부가 사실 뭐 결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삭제를 했는데 그걸 뭐 또 별로 생각 안 하다 보니까 그대로 있을 수 있다. 그거는 과거 사진이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올리는 사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숨겨놓은 계정에는. 그게 보면은 무조건 진짜 결혼할 신부냐 그걸 찾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신부가 진실되게 진짜 결혼을 목적으로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한국과 잘 살 수 있는 신부를 찾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자 SNS에 어떤 우리 베트남의 잘로 한국 카톡이잖아요. 카톡처럼 많이 쓰고 잘로를 많이 쓰면은 그게 이 신부가 친구들이든 어떤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대화 내용이 진짜 고운 말을 쓰는 사람인지 막 어떤 사람은 들어가 보면요 대화 내용이 막 욕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신부가 성격적으로 둘이 뭐 싸우면서 하는 거는 대충 대화 내용을 보면 알잖아요. 응?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신부가 안에 사실 뭐 친구들이 많고 많을 수 있어요. 응?
뭐 직장 동료도 있을 거고, 동네 뭐 학교 동기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 하나하나 최근에까지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가도 신부들이 체크를 좀 해보고, 이 신부에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휴대폰 안에는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이 최근에 지금 현재 인생이 담겨져 있다고 봐요. 이 살아가는 삶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신부가 사진을 찍어도 보면은 뭐 어떤 종류의 사진들, 실질적으로 보면요, 결혼을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결혼을 해도 되는 신부들이라고 보면 사진을 보면요, 가족들 사진, 음식 사진, 보통 자기 셀카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막 친구들끼리 우르륵 놀러 다니면서 찍은 사진들, 뭐 어디 막 바닷가에 가서도 막 뭐 바닷가에 한 번씩 놀러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막 고급 이제 막 커피숍 같은 데 가서 찍고 반짝반짝 하는 데 가서 찍고 이런 사진도, 심지어 제가 얼마 전에 아는 지인이 자기 처제라면서, 사촌 처제래요. 결혼을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 신부 핸드폰에 제가 물어보고 핸드폰 잠깐 보자고 해서, 그는 사촌 처제 그 신랑분이 있을 때예요. 이 결혼할 신랑 말고 이분 자기 언니 남편이죠. 보니까 막 나이트클럽에 가서 찍은 사진들이 많아요. 응? 그러면은 그것도 최근에 다 나이트클럽 가서 찍은 사진도 많고, 또 남자들하고 여러 명 찍은 사진도 많고, 그럼 많이 놀러를 다닌다는 심리죠. 그런 것들을 좀 겪어보고 판단해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여직원들이 같이 회식할 때 맥주 한 잔을 안 먹거든요. 안 먹죠. 술 먹는 자리가 이런 자리 의심스러울 것 같아요. 사진에서. 자, 신부들이요, 맥주를 먹으려 그러면 한 잔, 두 잔 먹습니다. 근데 웬만해갖고 이렇게 모임이나 다른 남자들 이렇게 있을 때 안 먹습니다. 그러면 친구들끼리, 안 그러면 가족들끼리 있다 보면 집에 한 잔 정도 마실 수 있어요. 술을 못 마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왜 결혼한 신부들이 신혼여행 가서 보면 해산물도 시켜놓고 이러고, 남편들 맥주 한 잔 정도는 제가 허락할 때 신부도 맥주 한 잔 할래요? 안 마셔요. 맥주 한 잔을 받아 먹는 신부가 없어요. 그러면 본인이 술을 얼마나 먹어봤냐고 물어보면은, 제일 많이 먹어봤을 때 뭐 캔 맥주 뭐 캔 몇 개 정도는 먹어봤다 하기는 해요. 근데 그런 장소에서 술을 안 먹어요. 근데 평상시에 나이트클럽이든 뭐든 막 이런 데 가고 막 술을 앞에 갖다 놓고 마시고 이런 신부들 같으면은, 과연 노는 거 좋아하고 뭐 좋아할 수 있어요. 그 대신 현재 한국으로 제대로 시집을 가려고 하는 사람인지, 마냥 놀려고 하는 철없는 안지, 이런 걸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대화 내용 중에도 보면은 가끔 가다 그런 신부가 나올 수도 있어요. 남자 친구인데 그냥 밤늦게 술 마시러 나왔나? 이렇게 불러내는 내용이 있는 것도 있어요. 응? 그런 거는, 시간이 몇 시인 거 보면 밤 11시, 12시에, 뭐, 대화 내용이 놀러 나왔나가 아니고 술 한잔 하러 나왔나?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 드린 거는,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건 얼마든지 가능한 건데, 베트남에서는 일반적이지 않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자, 신랑분들도 그런 신랑분들이 있죠. 신혼여행 가서 일본 와이프한테도 맥주 한잔 할래요? 권해요. 그러면 신부들 잘 안 먹습니다. 그러면 한국 문화로서는 여자한테 맥주 한 잔도 권할 수 있고 같이 마실 수도 있는 문화지만, 여기 문화는 여자들이 술을 먹을 줄 알아도 그런 자리에서 안 먹는 게 보통. 응? 그게 정상적인 거죠. 정상이고 예의를 지킨다 이 말이에요. 가족들끼리 모였을 땐 또 먹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응? 그리고 나중에 진짜 신랑하고 둘이 앉았을 때, 뭐 나중에 이제 완전 결혼이 다 하고 나서 그때는 한잔 할 수도 있는데, 처음 만난 자리는 아직까지 좀 조심을 하고, 좀 부끄러운 게 이런 게 많은 좀 보수적인 여성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개방된 여성들은 조금 결혼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을게요. 네, 이렇게 SNS 점검하는 거는 신부의 동의하에 진행되는 거예요. 당연히 동의하죠. 우리 신부한테 핸드폰 좀 보여줄 수 있냐고 반드시 통역이 질문을 하고, 그리고 나주편에서 그거에 대해서 사인하고, 그렇게 하죠. 그 대신
본인이 뭐 안 보여주겠습니다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대신 그에 대해서 결혼을 할지 안 할지는 신랑분이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핸드폰 보여줄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안 돼요 하는 신부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안에서 막 들어가서 삭제하는 신부가 있었어요. 순간. 네. 삭제를 하거나 안에 뭔가 계정을 바꾸다 막 만지는 신부. 그는 신랑분한테 지금 안에 뭐 바꾸고 있네요. 뭐 저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신랑분이 과연 그 신부를 최종적으로 결혼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이 지금까지 99%는 자 우리가 모든 맞선 보는 신부를 다 보는 게 아니거든요. 신랑이 최종적으로 진짜 바로 선택 저 신부하고 하겠다 그 마음을 먹은 신부들 것만 그때만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안 보여준 신부는 없다. 그리고 문제가 돼서 휴대폰이 문제가 돼갖고 결혼이 안 된 신부들은 제가 봤을 때 한 2, 3%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앞에 많은 질문을 하고 이미 신랑분이 결혼을 마음 먹을 정도 단계까지 올라왔다 그러면은 이미 걸러낸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말이잖아요. 결혼하려는 신부 중에 100명 중에 진짜 결혼해도 될 만한 신부들은 10명, 15명 안쪽이다. 그래서 진짜 착하고 제대로 된 신부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게 한국에서 잘 살 수 있는 길이다. 그걸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